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의 용도 변경 시한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분양자 100%의 동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주차장도 오피스텔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우려가 있어 콕 집어서 특혜를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A씨. 3년 전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샀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이제 둘이서 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새로만 사시다가 저에게도 진짜 첫 집이고 또 이제 새 아파트를 처음 구매하는 거라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구매를 했었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새 집을 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국토교통부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당장 10월부터 A씨가 지금처럼 거주하면 공시지가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공시가가 10억이라면 매년 1억 원씩 물어내야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이 집을 샀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강제임금 금액이 사실 작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상황이 참 암담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예정대로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씨처럼 주거용으로 생숙을 구매한 사람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생숙을 일반 아파트와 다름없다고 알렸고 숙박업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까지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승인까지 내려진 만큼 분양을 받은 입장에선 불법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 형태로 분양이 되는 조건으로 10여 년간 지자체의 조치계획 변경과 건축 승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축 환경들을 무시하고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돌연 갑자기 생숙에 대한 주거 불가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책임을 사적인 갈등으로 다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지침대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선 기존보다 많은 주차 면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주차장 공간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 복도폭을 넓히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상 건물을 새로 허물고 지어야 가능할 정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수는 약 9만여 가구 수준입니다. 이 중 실제 용도 변경된 사례는 약 1%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생숙 거주자들에게 시행사와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최초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사에서 분양을 할 때 어떤 분양 광고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그 매도인을 거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를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또 입증이 돼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계약 취소가 더 까다로울 수는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생숙의 전세처럼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만큼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지는 데다 대출도 어려워져 제2의 전세사고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